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그러면 지난 편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개는 어떻게 생길까? 안개가 너무 지게 끼었는걸. 차는 두고 오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안개가 짙을 줄은 몰랐지. 어쨌든 조심하세요. 안개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 할 테니? 긴장하지 마라. 별거 아니니까. 금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잖아요. 으스으스. 안개란 땅이나 바다 위에 낮게 깔리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구름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름 사이로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누나가 못 말린다는 듯이 보고 있죠? 상상도. 그리고 조금 더 어디 보자. 내리고 좀 더 내리면 됐죠. 그렇지만 안개와 구름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 구름이 있고 여기 안개가 선명하지 못한데 이렇게 하면 약간의 굴곡이 보이죠? 약간 희미하게 안개를 표현했어요. 그건 아이고 끼 하면서 위험했죠. 아빠 운전하시는데 말 시키지 말아라. 그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있단다.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만큼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찬 공기. 그 동그라미가 적게 들었죠? 넌 욕심쟁이야. 더운 공기. 내가 많지롱.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그러니까 수증기를 미처 못 품은 게 응결돼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안개란다. 찬 공기가 미처 못 품은 게 물방울이 되는데 그게 안개군요. 온도가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공기 중에 있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로 변하게 되지. 나도 가끔 꿈에서 안개 속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겨울엔 매일 안개가 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구름은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겨울에 내리는 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물체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것을 설이라고 합니다. 높이 떠 있는 구름은 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까? 하늘 한번 맑다. 아빠 저것 좀 보세요.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구나. 근데 또이가 뭐라고 하죠? 뭘 보고 그러니? 비구름은 잘 움직이는데 그 위에 있는 흰 구름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똑똑이가 관찰력이 있구나. 좋은 질문이야. 아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꼭 끼어든다니까. 하하. 그래? 어디 아빠도 들어볼까? 콩. 치 잘난 체는. 지난번 외가에 갈 때 기차 차창 밖을 내다봤지? 기차 차창이 뭐야? 설명해주면 잠자코 듣기나 해, 꽁. 약간 대들다 맞았어요.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본 적 있지? 그래서 불쌍해.
먼 산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 산은 꿈쩍도 안 하네. 가까운 산은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지 않던 휙휙. 구경도 다 못했는데. 너도 움직이네? 그러니까 흰 구름은 멀리 있어서 움직임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비구름은 낮게 떠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보기엔 비구름 바로 위에 흰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는 상당히 멀단다. 얼마나 먼지는 내가 설명해 주지. 얼마나 먼데요? 가장 높이 떠 있는 눈부신 눈빛의 구름을 새털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은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단다. 아휴, 눈부셔. 이 구름은 땅에서 8에서 10km 높이에 있지. 내가 제일 높아. 솜을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솜털 구름도 역시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고 권충운이라고도 하지. 양떼 구름은 중간 높이에 떠 있는데 모양이 풀밭에 있는 양떼 같단다.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날 수 있다면. 뭐야, 잘난 체 하는 꼴 안 볼 텐데. 다다다, 너 거기서. 수증기를 내포하고 있는 더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차차 식어서 어느 높이에 이르면 더 이상 수증기로 있을 수 없게 되어 작은 물방울의 구름이 됩니다. 물방울로 된 구름은 비교적 낮은 곳에 있고 얼음알갱이로 된 구름은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구름을 만들고 있는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의 크기는 지름이 1mm의 100분의 1 정도이며 무게는 1g에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무진장 가볍고 작네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서 구름이 보이는군요. 높은 산에 오르면 왜 귀가 멍멍해질까? 와, 대관령이다. 해발 865m래. 와, 그렇게 높다고? 선생님,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아요. 전 머리까지 어지러워요. 멍띵. 그건 공기의 압력 때문이란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가 희박해지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설익게 되잖아. 그런데 그게 귀하고 무슨 상관이죠? 귀의 구조와 관계가 있지. 귀는 외이, 겉귀, 중이, 가운데 귀, 내이, 속귀로 나뉘어져 있고 엄청 많죠? 외이 속에는 1mm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얇은 막이 있는데 바로 고막이라는 거야. 고막의 바깥은 공기로 눌려 있고 고막의 안쪽인 중이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고막은 안팎으로 알맞게 압력,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저는 균형이 맞아야 편안하죠. 그런데 외부의 기압, 공기에 누르는 힘이 낮아지면 그에 반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고막이 바깥으로 끌어당겨지는 모양이 되겠지. 균형을 잃고 모양이 찌그러질 때 우리는 귀가 멍멍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군요. 맞았어. 과연 똑똑이구나. 귀가 멍멍해지는 건 한마디로 말해 귀의 기압 변화 때문이야. 챗도 잘난 체 한다. 선생님이 필요하실까봐 내가 대신 얘기했다. 왜? 과당. 와, 터널이다. 터널 속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구나. 똑똑이 재수 없죠.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터널 속에 들어갈 때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모두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고막 속의 기압과 고막 바깥의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터널도 그렇군요. 사람은 강추위에도 견딜 수 있을까? 덜덜덜.
아니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획 지나가죠. 예의가 없어요. 무슨 인사가 그러니 추워서 말꼬리가 얼었단 말이에요. 추워도 조금만 참아 곧 방학이 될 텐데. 방학 되기도 전에 얼어 죽겠단 말이에요. 이까지 추위에 대장부가 엄살은 띵. 영하 12도가 이까지 추위라고요? 시베리아의 어떤 지방은 한겨울이면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간단다. 네? 60도라고요? 센세이션인가봐요. 거기서도 사람이 사나요? 호호호. 물론 사람이 살고 있단다. 최저 영하 88도를 기록한 적도 있단다. 와,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네요. 거기가 제일 추운 곳인가 보죠? 아니, 그보다 더 추운 곳도 있지만 그건 또 어디예요? 남극이란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니까 제쳐두고 펭귄도 추워하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은 베르호얀스크이지. 그곳엔 약 3,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침을 뱉으면 곧 얼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란다. 엄청 춥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면이 있단다.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겠지. 아, 그래요? 총총총. 먹고 있죠? 똑똑아 감기 들라. 이 정도는 추위라고 할 수도 없죠. 이크. 미안. 아, 똑똑이 너. 근데 똑똑이가 쓰러졌어요. 내가 더 단단한가? 누나는 멀쩡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입니다. 남극은 겨울에 영하 7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달 표면은 밤에 영하 150도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은 평안북도의 중강진으로 한겨울에 영하 43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한 영하 20도 정도만 되면 저한테는 가장 강한 안돼. 책이 망가진다. 아무튼 영하 20도까지는 겪어봤는데 그때부터는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43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산성비는 왜 해로울까? 흑흑 산성비는 싫어 하고 늙었죠 똑똑이가. 여기 엄마는 수사 비 내리는데 막 울고 있어요. 오잉 덜컥 문 열었더니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땐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눈이 내릴 땐 두 손으로 받아먹기도 했었지. 지금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싶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 그럼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이란다. 엄마 절대로 안 돼요. 아들이 초치고 있죠. 아이고.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대요. 잉잉잉. 뭐? 대머리? 산성비를 맞으면 왜 나쁜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너무 어려운 건 요구하지 마세요. 엄마 앞에서는 착해지네. 비가 왜 산성비가 된 거죠? 환경이 오염되기 전엔 산성비라는 말도 없었단다. 그 원인은 바로 공해란다. 공장이 많은 지대에서 특히 산성비를 조심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황성분이 있으면 아황산가스라는 독성이 있는 기체가 나오는데 이 가스를 마시면 코의 점막이 헐거나 기침이 난단다. 아황산가스는 하늘에 올라가서 공기, 햇빛, 수분 등의 작용으로 황산으로 변했다가 황산으로 변했지롱. 비에 섞여 내리면 이것이 바로 산성비란 것이지.
제가 과학자가 되면 탄성비를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내겠어요. 불끈. 그럼 우리 엄마가 소녀처럼 비를 맞으며 멋지게 걸을 수 있잖아요. 아참, 누나가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마중 나가시려고요? 그만두세요. 나오시려면 진작 나오셔야죠. 어머, 흠뻑 맞았구나. 드르륵. 누나 내일 아침이면 대머리가 되어 있겠지? 킥킥킥. 야, 너 정말. 산성비나 산성눈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해롭습니다. 산성비는 건물을 쉽게 부식시키고 세부치들을 산화시켜 쉽게 녹이 슬게 만듭니다. 자동차며 기계가 빨리 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해 때문에 생긴 산성비는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인 기계에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을까? 아흐, 잘 잤다. 똑똑이가 오늘은 웬일로 일찍 일어났지? 아니, 저 잠꾸러기가. 한 학년 올라갔으니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야, 우리 똑똑이가 다 컸네. 삼촌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아, 졸려. 놔둬라, 더 자게. 어제까지 시험을 봤거든. 누나는요? 누나도 어제 집안일을 도와서 피곤할 거다. 심심하면 뒷산에 올라갔다 오렴. 벌써 갔다 왔는걸요. 뭐? 웬일로? 그런데 아버지, 매일 어김없이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해가 지지? 그것이 궁금한 게로구나.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지. 그게 바로 천동설이지요. 그래,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둥근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믿었단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표현을 잘했죠.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메우스는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써서 천동설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단다. 핵핵. 그런데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군요. 갈릴레이 이전에 폴란드의 신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지. 그 책에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주장했단다. 얼마 뒤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도 지동설을 지지했고 전 지동설을 지지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지.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잘못된 학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처형당할 뻔했단다. 결국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굽혀 처형당하는 것을 면했지만 재판정을 나서면서도 이렇게 말했단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는 나를 닮았네요. 꼭 숟가락을 얹죠. 갈릴레이는 천문학대화, 신과학대화라는 책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학설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뉴턴이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며 그 힘은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지동설이 제자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뉴턴이 참 많이 나오죠. 만류인력, 지구는 돌고 있다. 사실 갈릴레이는 그 말을 못했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그냥 조용히 나왔다고 하죠. 모두가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간 다시 재판을 받았겠죠. 낮과 밤 사계절은 왜 생길까? 지구가 자기 스스로 제자리에서 도는 것을 자전이라 하고 태양주위로 일정한 주기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벌떡. 똑똑이가 웬일? 이름이 증명해 주잖아. 어째 이런 일이?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한 번 하면 생기는 현상을 말해보겠니? 똑똑이 뭐하니? 몸매 기주고.
선생님, 지구가 자전을 한 번 하면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한 차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똑똑이도 알고 있었니? 그럼요.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이고 공전 주기는 365일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적도지방처럼 여름만 계속되는 곳도 있고요. 극지방같이 겨울만 계속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곳에서는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 어느 한 계절이 오래 지속되다가 다른 계절은 잠깐 스쳐 지나가 버리거든. 벌써 봄이네. 태양이 높이 떠 일정한 면적당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가 여름이 되고, 우와 덥다 더워. 태양이 낮게 떠서 일정한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가장 적을 때가 겨울이 되지요. 추워. 적도나 극지방은 위치 때문에 1년 내내 여름 또는 겨울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륙과 우리나라의 낮과 밤, 계절이 정반대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네요. 태양이 우리나라 쪽을 많이 비출 때 반대쪽은 그만큼 햇빛을 못 받을 테니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구나. 휴, 더워. 덥다니. 열을 받으니까 덥죠. 똑똑이 너. 나라 때문에 계속 열을 받으니 더울 수밖에요. 열을 받게 한 게 너지, 나니? 넌 왜 그렇게 잘난 척하니? 뻥. 차버렸죠. 구름이 웃고 있어요. 쌤통이 다 이상이죠. 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였군요. 아까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당황했어요. 자기 폭풍이란 무엇일까? 지구는 커다란 자석과 같대. 그래서 극지방에선 오로라 현상이 생기기도 해.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죠. 아마 정원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얘는. 근데 피그라고 옷에다 써놨어요. 얘도 앞으로 약간 주요 인물이 될 겁니다. 근데 1권에선 잘 모르겠고 3권, 5권에선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지구는 커다란 자석과 같대. 그래서 극지방에선 오로라 현상이 생기기도 해. 지구와 지구 주위에서 자석과 같은 힘이 미치는 곳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해. 그런데 지구 자기장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적도 지방에서까지 오로라가 발견되기도 하지. 이렇게 지구 자기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폭풍이라고 해. 원주민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태양이 되게 약간 곤란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인들을 약간 웃기는 구경거리로 삼고 있죠.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상할 게 뭐 있니? 꼭 알아, 너 같은데. 알아, 넌 변덕이 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씩씩. 뭐? 내가 변덕쟁이라고? 둘이 약간 맞네요. 자기 폭풍이 나타나는 건 지구 때문이 아니고 태양 때문이야.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자기 폭풍이 생겨.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자 양성자가 많이 나오게 됐지. 이 전자와 양성자가 빠른 속도로 지구로 흘러들어오면 지구는 그 압력을 받게 되지. 이 압력 때문에 지구 자기장은 부피가 줄어들게 돼. 부피가 줄어드니까 결국 자기장의 힘은 평소보다 커지게 되지. 곤란한가 봐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전자와 양성자가 지구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구자기장에 변화가 생겨. 한마디로 정리를 했네요. 그냥 대충. 그렇죠. 그래서 오로라 현상도 나타나는 거야. 반짝. 자기 폭풍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왜 다들 무서워하고 있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변하기도 하고 무선 통신이 어려워지기도 해. 자기 폭풍 때문에 무선 통신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부르지. 그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야. 너희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혹시 자기 폭풍 때문이 아닐까? 뭐야, 알아 너는 어떻고? 지구자기는 본래 규칙적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자기 폭풍은 규칙적인 작은 변화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몇 초에서 몇 분간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태양 흑점수의 변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흑점들을 그려놨죠. 바다의 나이는 몇 살일까? 내가 몇 살이지? 바보. 바다가 먼저야. 아니야, 땅이 먼저야. 저희 30분까지만 읽을게요. 땅이 먼저야. 씩씩. 아이스크림이 먼저야. 꼴깍. 여전히 멍멍이는 그냥 바보로 나오죠. 챗,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맞춰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닭, 달걀. 그거 알 때까지 네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난 분명히 안다고 했어. 함부로 단정짓지 마. 아는 걸로 싸우고 있죠? 어쭈. 똑똑이가 나왔네. 여기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죠. 야,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 정도 된다고 했으니 바다도 그 정도 되지 않겠니? 나도 늙었어. 지구의 땅 표면이 식어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생기게 되었고, 식는 거랑 수증기랑 무슨 상관일까? 아, 그걸 안고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건가? 이 수증기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떨어지면서 지구의 표면은 식어갔지. 빗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쏟아져 낮은 곳으로 모여들었어. 이렇게 해서 빗물이 바다를 이룬 것은 45억 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어. 이렇게 비가 내리고 구름이 생기고 하면서 바다가 서서히 제 모양을 갖추게 된 거야. 맞아,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해. 난리 났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의 생활 터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다. 이 말씀이야. 짠. 너희들 미리 어젯밤 삼촌한테서 특강 좀 받았지. 여기 삼촌이라면 예전에 등장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왜 쏙 빼놓았지? 공부 끝난 시간이 밤 11시인데 메롱. 숙녀가 그렇게 늦게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냐? 야, 너희들 거기 서지 못해? 씩씩. 화가 무진장 났어요. 지구가 우주에 태어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45억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 45억 년 전쯤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녹아있던 지구의 땅 표면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지구 내부로부터 대기 중에 많은 수증기를 내뿜었고 이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떨어지면서 지구의 표면은 빠르게 식어갔을 것입니다. 빗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쏟아지는 과정이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되는 사이에 빗물은 지구의 낮은 지대로 몰려서 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빨리 바다를 만들자. 열탕에서 샤워하는 기분이야. 바다의 엄마는 구름이었구나. 땅도 바다도 먼저가 아니라 구름이 먼저인가요?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 이게 마지막 편일 것 같아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더 크죠. 옛날 만화 함장님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주로 육지이지만
지구의 역사가 어쩌면 바다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벌떡. 생명체의 시조로 보이는 단세포 생물이 물속에서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바다가 없었다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화성이나 금성에는 바다가 없는 건가요? 그럼 화성인들은 물 없이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화성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요. 전 어제 저녁 화성에 편지를 띄웠는데요. 풋. 그림 너무 잘 그렸죠? 가소롭다는 듯이. 뭐라고 말하나 보자. 화성에 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네 여자친구는 ET겠네? 챗 기막혀. 모든 건 알아. 네 탓이야. 어째서지? 갑자기 역정이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어요. 이번 일요일에 같이 등산 가자고 했더니 네가 거절했잖아. 그래서 나 대신에 화성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거지? 꽁. 나 정도만 생겼어도 괜찮잖아. 똑똑이는 간밤에 아주 멋지고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 같네. 훌쩍.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표면 넓이가 5억 1000만 킬로미터 제곱인데 바다의 넓이는 3억 6천만 킬로미터 제곱이니까 우와 넓다. 바다가 지구 표면적의 70%도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측량을 했을까?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 차지. 너무 넓으니까 그게 얼마나 넓은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나 역시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의 넓이가 22만 킬로미터 제곱이니까 바다의 넓이는 우리나라의 1500배나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육지보다 두세 배나 넓은 거군요. 바다는 무궁무진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떠든 사람 똑똑이 정의 이런 거 꼭 봐야죠. 선생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양연구가가 되기로. 원래 이 당시는 이래야죠.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 손오공도 별 수 없구먼. 해양연구가들은 바다와 대양을 그 크기로 구별합니다. 바다는 대륙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동해, 서해, 지중해, 북해, 카리브해 등을 말하고 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바다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을 가리킵니다. 대양 중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넓이는 1억 6,525km 제곱, 그 평균 깊이는 4,382m입니다. 대서양은 넓이가 8,244만 km 제곱에 깊이는 3,926m이고 인도양은 7,344만 km 제곱의 넓이에 평균 깊이가 3,963m에 이릅니다. 고래도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사냥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